이거는 공 100개를 쳐도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이멘탈 수업 저자, 대한민국 상위 1% 골프 코치 황영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팔로우 스루. 힘은 유지되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팔로우 스루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스루 팔로우다. 사실 어법상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팔로우 스루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스루 팔로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헤드가 공을 치자마자 지나치고 몸이 따라가야 돼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스루는 지나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할 때 드라이브 운전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고, 운전하고 지나치다가 버거 하나 먹을 수 있는 이런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왜 우리가 또 인스타에서 팔로워들이 있죠. 그 팔로워는 바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작에서의 팔로우는 클럽이 먼저 지나친 다음에 내 몸이 따라가라 라는 의미로 팔로우 스루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인들끼리는 스루, 팔로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나친 다음에 뒤따라가라 라는 의미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먼저 몸이 덤벼요. 리드가 되고 채가 뒤따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마추어 분들 몸속에는 습관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훈련을 해서 스루하고 팔로우 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팔로우 스루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은 팔로우 스루를 잘하는 법 두 가지 방법을 최초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팔로우 스루까지만 연습하라. 주변에서 던져라, 뿌려라, 헤드 무게를 느껴라 라고 해서 이 팔로우 스루 동작을 지나치게 계속 뻗는 연습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팔로우 스루 이 부분까지만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평지보다는 라이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풀스윙을 통해서 피니쉬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오히려 필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소에 풀스윙만 연습하셨던 분이 갑자기 필드에서 컨트롤 샷을 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했으면 팔로우 스루까지만 끊어서 연습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즉석에서 바른 동작을 만들어라. 첫 번째 방법에서 팔로우 스루까지만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키닝 동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본인이 스윙을 해보면 이 치키닝이 항상 보기 싫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왜 또 안 됐지?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공을 계속 쳐봤자 치키닝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치키닝이 생긴 상태에서 이 자세를 보시고 즉석에서 바른 자세를 한번 팔을 펴고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높이는 이 어깨 높이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키닝 상태에서 팔을 한번 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3초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멈췄다가 자세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해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렇게 팔로우 스루 동작에서 한번 멈추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동작을 바른 자세로 고쳐보시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코칭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3회 안에 고쳐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3회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팔로스루가 마음처럼 잘 안 멈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그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립을 너무 느슨하게 힘을 빼고 하시면 마치 자동차 바퀴에 이 볼트 너트를 살짝 풀어놓은 것과 같아서 잘 멈춰지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립은 무조건 힘을 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적당한 악력이 있으셔야 본인이 제어하고 싶으실 때 제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립을 느슨하게 잡으신 분들은 팔로스루 제어가 잘 안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7화에서 임팩트는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팔로스루는 임팩트를 통해 순간적으로 지나치게 되는 제동거리예요. 따라서 팔로스루까지는 힘이 유지돼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자율주행 차량을 한번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차량을 운전하는데 직선도로에서는 가속으로 달릴 때 핸들을 잡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주행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핸들을 잡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팔로스루 동작은 임팩트 후에도 힘이 유지돼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임팩트가 끝난 동시에 팔에 힘을 빼버리는 거죠. 힘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후에도 클럽과 손이 먼저 지나가고 몸이 따라 돌아야 된다고 조금 전에 시범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헤드업도 방지가 되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벼가 익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즉 익어야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죠. 아직 익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이게 겸손과 절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로스루를 통해 계속해서 힘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저는 더 긴장하고 그 관성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어느 순간 돈을 벌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편하게 사는 것이 부를 이루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로스루를 통해서 한번 배우게 된 겁니다. 누구나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돈을 버는 순간 바로 편하게 지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힘은 유지돼야 합니다. 연준혁 한상복 저자가 쓴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미국의 거액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한 예로 미국의 한 87세 정도 되는 당첨자 역시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횡재의 저주편에서 보면 노출 또는 표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일시적 횡재로 인해서 자신이 해오던 루틴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듯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왔던 루틴을 갑자기 바꾸기보다 좀 더 그 루틴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바로 루틴을 바꾸기보다는 좀 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관성, 그 힘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